13,23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이제 예상보다 고용지표가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해서 월요일에는 좀 우리 증시가 상승했는데 어제는 또 안타깝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죠.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나스닥의 방향성은요, 여러분들 일단은 시장 자체는요 유동성과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제 전일에 이제 아토마스터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이제 긴밀하게 좀 봐야 됩니다. 일단은 채권에 대한 매입으로서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미국이 경제가 성장하게 됐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중앙은행 측에서 이 자산 매입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매입을 축소를 하게 됐을 경우 자산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쉽게 말해서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유동성 축소와 이제는 우려감이 좀 생기는 거고 다시금 경제가 계속적으로 물론 이제 회복을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게 회복하는 게 아닌 이상은 다시금 유동성을 유지해줄 그런 이제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전일에 있었던 5월 7일이죠, 여러분들. 5월 7일 날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일단은 그 전에 발표되기 전에는 이제 예상되는 100만, 이 100만이 좀 넘어줘야 오히려 이제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오히려 100만을 훨씬 하회하는 그런 발표 수치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자산 매입 축소에 관한 거는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즉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 자체는요, 지금 오히려 축소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지금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유지해 줄 경우에는 다시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돼서 자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걸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부분이 생기면서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5월 7일 날에 정확히 그런 이제 예상보다 이제 부진한 결과가 나왔고 결국에는 반등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반등은 줬지만 이제는 전일에 따지고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도 어제는 이제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나스닥이 전일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제가 판단해 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자산 매입이죠. 자산 매입 관련돼서 유동성을 풀어준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유동성을 고용 일자리 수가 오히려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로 인해서 유동성을 유지해준다는 얘기는 이미 확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일 이제는 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풀게 될 경우 앞으로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즉 인플레이션이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지금 위기감을 좀 조성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잠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죠. 10년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앞으로 물가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라는 이 기대치입니다. 이 기대치를 나타낸 수치인데 최근까지는 2.3%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가 5월 7일 이후 발표 이후에 갑자기 좀 급등하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요. 파월 의장, 즉 중앙은행 측에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즉 일시적일 것이다.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즉 중앙은행이 자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사 이거는 결국에는 좀 관련된 기사인데 4월 29일쯤 좀 오래된 기사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만약에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일시적이라는 현상 자체는요. 여러분들 10년물이 오히려 안정권에 들어서야 돼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자,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단기라고 하는 거는 1년이 있고 5년이 있고 자, 장기물 중심은 7년, 10년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파월 의장 말대로라면 자, 1년과 뭐 5년물이 오를 수는 있어도 적어도 장기물 중심은 안정권에 들어서야 된다라는 판단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즉 10년물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더 높아짐의 의미를 해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건 결국 신뢰도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의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수치가 오히려 안정권에 들어서는 게 아닌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전일이죠. 전일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줬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내일 발표되는 CPI죠. 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 나스닥은요 오히려 더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나스닥이 재차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 분명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즉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자,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거는 보통 농수산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 그다음에 모든 거를 포함한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근원 물가지수는 오히려 변동성이 심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뭐 원자재 아니면 옥수수 뭐 이런 농산물 제품들을 제외하고 나서 가격을 판단하는 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약 한 달 전이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파월 의장은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관련 기사는 뭐 이제 준비를 하진 못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 지금 최근 5일의 이 상품 시장에서도 오일이 최근 상승폭을 상당히 65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변동성이 심한 그런 상품목을 제외를 시키고 핵심 코어를 볼 것이다. 즉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내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오히려 예상치는 지금 3.6%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3월 대비 즉 전월 대비했을 때는 2.4% 수준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1%나 상승하는 지금 예상치가 기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오히려 더 부각되면서 오히려 이런 테이퍼링 언급 시기나 이런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기 좀 빠르게 올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나오면서 제기가 되면서 최근 나스닥이 좀 하락이 나왔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나스닥이 재차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잠시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물론 이제 매매는 동부증권 따로 뭐 이제 따로 매매를 할 거지만 제가 다른 차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지금 60분봉 차트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적으로 이제 파동 대비해가지고 얼마만큼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힘을 얼마나 보여줬는지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판단하는 그런 뭔가 분석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최근은 아니죠. 2021년 3월 5일 날짜에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저점 부근해가지고 12,200포인트까지 찍었는데 자,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엘리엇 파동이 만들어지죠. 여기서부터 1파입니다. 1파. 자, 그 다음에 눌림목 기준에서 2파가 나왔고요. 자, 3파까지는 쭉 올라갑니다. 고점이죠. 최근 14,064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자, 3파까지 조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4파,
자, 그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5파까지. 자,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 1파부터 5파까지 자, 눌림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기술적 판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5파까지는 나왔다라는 얘기고 자, 5파 다음에는 자, 조정 파동이 만들어져요. 자, 조정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A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B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C파. 자, C파까지 엘리엇 파동의 이제는 최종 완성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C파까지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히려 이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나스닥이 지금이 오히려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히려 부진한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면 이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 자체도 다시금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엘리엇 파동, 즉 기술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점 포인트는 거의 나왔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조정대 비율로 봤을 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은요 13,150포인트부터 13,1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이제 근거에 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60분봉입니다. 60분봉. 지금 이 60분봉 관점에서 종가가 어디서 끝난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텐데 자, 지금 13,316포인트죠. 13,316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예요. 우리가 일봉상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저항을 받았던 자, 바로 이 부분이었죠. 자, 13,330부터 자, 여기서 이제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고 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기준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이후에 하락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자, 캔들을 보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13,330포인트와 13,300포인트. 이 시점을 저는 오늘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근처에서 저항값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내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련돼 가지고 오히려 2차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중요 포인트를 잡아두시고 이 구간대에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는지 그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그때 가서 대응하시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자면 13,330포인트와 13,300포인트 지금 반등이 오고 있는 와중에 반등이 오고 있는 거는 결국엔 이 시점에서 13,300에 대한 결국 저항선을 한번 확인해 주려고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뭔가 시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 우려로 어제 전일 하락분이 크게 나왔지만 내일 발표될 내일은 확실하게 아직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확실히 발표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정확한 2차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내일 여러분들이 정확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은 13,310포인트 이 시점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